예,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써주세요. 오케이. 들리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은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일렉트론과 홀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서멀리 일렉트론 홀 페어가 온도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면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숫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NI라고 그랬단 말이지. NI. 그러고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그건 도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고 도핑된 텀들이 이온화되면서 3족이나 5족들이 이온화되면서 일렉트론 내놓는 거니까 그 N0와 P0가 뭐와 관련이냐면은 도핑 컨센트레이션 ND라든지 NA 얘네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익스체인지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도핑을 하면은 굉장히 N타입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에 가까이, P타입 같은 경우에는 베일런스 밴드에 가까이 일렉트론을 내줄 수 있는 레이어, 이렇게 도어너라고 그러죠. 도어너 레벨을 만든다든지 일렉트론을 받을 수 있는 레이어, 억셉터라죠. 억셉터 레벨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끝나기 직전에 뭘 했냐면은 페르미 펑션이라고 그랬어요. 페르미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 레벨이 있을 때 그 에너지 레벨을 일렉트론이 채울 수 있는 probability, 일렉트론이 들어있을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그 도표로 그린다면은 이쪽을 갖다가 일렉트론의 에너지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많은 스테이트들 있죠. 이쪽을 갖다가 probability, 그게 일렉트론이 있을 확률이라고 했을 때는 1이면 무조건 있는 것이고 0이면 무조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제로 K일 때죠. 이제 온도가 제로 K일 때 이렇게 생겼고 요 에너지를 뭐라고 그런다? 그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그런다 그렇죠. 페르미 에너지. 그렇죠? 페르미 에너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있을 확률이 당연히 밑에 있는 놈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높은 데 있을 확률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에너지가 낮아서 100% 채워 있어야 할 놈들이 비워질 확률이 조금씩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변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에너지 레벨이었다. 그러면 0K에서는 반드시 있었어. 거기 일렉트론이. 그렇지만 뭐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있을 확률이 한 80%, 90%?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비어 있을 확률도 생기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는 제로키에서는 절대로 일렉트론이 있을 수 없어. 제로였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10%, 20%, 30%, 그러니까 1%, 2%, 3%에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온도가 올라오면.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페르미 레벨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도 여기는 항상 50%니까 일렉트론이 있을 확률이 50%인 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요 곡선을 그 말하는 펑션이 바로 요 펑션이죠. 요 펑션이 요걸 나타내는 요 probability를 나타내는 펑션이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데는 사실은 여기나 여기는 아니잖아. 사실 관심 있는 데는 우리가 관심 있는 데는 뭐 요 근방들일 거예요. 근방들이 관심 있을 테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KT K는 볼츠만 콘스탄트죠. T는 템퍼러처고 이게 이 온도대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KT가 룸 템퍼러처에서는 0.0259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게 될 거야. 계속 계산하는데 쓰다 보니까 외우게 될 거예요. 0.0259 일렉트론 볼트. 자, 우리가 이제 페르미 펑션을 알면은 페르미 펑션을 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지점에서 일렉트론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 확률이 얼마냐라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지.
거기에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집이 있었을 때 그 집이 비었는지 채워져 있는지 그 확률,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의 확률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 예? 일렉트론이 몇 개가 살고 있느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집이 비어 있을지 채워져 있을지의 확률에다 뭘 곱해줘야 하냐면 집의 숫자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집의 숫자. 집이 몇 개 있는지. 집이 몇 개 있는지에다가 그 집이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 확률을 곱해가지고 걔를 EC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게 바로 몇 놈이 사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몇 놈이 사는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있단 말이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집이 없어. 여기는 집이 없어. 그 때문에 집에 살 확률이 있어도 당연히 없어.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여기 일렉트론들이 있을 확률이니까 자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몇 개가 있느냐가 우리가 알고 싶은 N0 아니야. N0. 요 밴드에 몇 개가 있는지가. 자, 요 밴드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요 밴드, 요 각각의 에너지에 살 수 있는 확률, 그 집이 채워져 있을 확률에다가 요 각각의 에너지 몇 집이 있는지 집의 수를 곱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C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N0라는 거란 말이지. N0.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건 알잖아. 요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펑션이 됐는지 앞에서 나왔죠. 이렇게 생긴 펑션이란 말이지. 이렇게 생긴 펑션으로 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도대체 예? 에너지 밴드에서 몇 집이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미 다 퀀텀 미케닉스하고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로 계산을 다 해놨어요. 계산을 이미 다 해놨어. 이미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하기 어려워. 자, 어떻게 생겼냐면 집의 숫자가 여기가 집의 숫자라고 하면은 이게 집의 숫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엣지 쪽에서는 되게 작아 집의 수가. 그리고 갈수록 집이 이렇게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집의 숫자가. 요 펑션에 대해서는 다 이미 계산해서 구해놨어. 홀의 집, 그러니까 일렉트론들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렇게 이쪽에 홀이 살 수 있는 집도 다 계산해놨어요. 다 계산해놨어.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미 펑션도 그 온도에 어떻게 돼 있는지 딱 이미 계산돼 있다고 이거 여기 있다.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0K가 아니니까 당연히 살짝 올라온 상태가 됐단 말이지. 여기 이렇게 비어 있고 여기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이렇게 됐단 말이지. 자, 요거 두 개를 갖다가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N0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자, 보니까 집이 채워질 확률이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있지. 여기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집의 수에다 곱하고 이 위로는 암만 집이 많아도 채워질 수 확률이 없으니까 없단 말이지. 그걸 구하면은 바로 요런 모양이 난다. 이렇게 요만큼의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지. 홀 쪽도 마찬가지예요. 홀 쪽은 이게 일렉트론이 있을 확률이니까 요 빈 게 바로 홀이 있을 확률이란 말이지. 요 빈 게. 그러니까 여기가 1이란 말이야. 여기 1이면은 홀이 있을 확률은 당연히 1-F의 2가 된단 말이야. 1-F의 2가. 그걸 갖다가 홀의 집의 수를 곱하면은 홀도 만큼의 집이 나온단 말이지. 알겠죠? 인트린식일 경우에 EF가 이 미들에 굉장히 가까워요. 정확히 미들은 아니야. 그건 좀 이따 다시 나와.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이 EC와 EV 중간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보면은 일렉트론과 홀이 이렇게 대칭되는 똑같은 집의 숫자가 나와. 같이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일렉트론과 홀의 숫자가 N0와 P0 같으죠. 이게 정확히 중간 아니지만 얘네들도 정확히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 곱한 두 개는 두 개의 값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5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포스포러스나 뭐 아르세닉들 5족이죠. 5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N타입을 만든다. 도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집의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실리콘의 집의 숫자 변하지 않는다. 크게 변하지 않아. 물론 살짝 변할 수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다고 변하는 것 같다고. 그렇지만 페르미 펑션은 변해요. 페르미 펑션은 어떻게 변하냐?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올라가. 왜냐하면 일렉트론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얘가 일렉트론이 있을 확률이 절반, 있을 확률이 절반인데가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컨덕션 밴드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이렇게 그림이 된다고 이렇게. 페르미 펑션.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면은 얘와 얘를 곱하면은 당연히 위쪽에는 많이 생기고 밑에 쪽에는 조금밖에 안 생기는 이렇게 곱하면은 숫자가 된다고. 즉 다시 말해서 N0가 P0보다 훨씬 크게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우리가 보론 같은 억셉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억셉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집수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페르미 레벨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지. 페르미 레벨이. 일렉트론의 총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베일런스 밴드 쪽으로 가까이 가게 돼서 자, N타입일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고 콘덕션 밴드 쪽으로 가고 P타입일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베일런스 밴드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얘와 얘를 갖다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면은 여기 빈 데가 여기 찬 데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얘와 얘는 대칭적인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홀이 훨씬 더 일렉트론보다 많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P0가 N0보다 훨씬 큰 그런 값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정성적으로 얘기한 거고 퀄리타티브하게 얘기한 거고 이걸 우리가 정량적으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접근하려면 아주 귀찮아, 힘들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펑션들, 함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단순하게 만들잔 말이야. 단순하게. 어떻게 만드냐?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는 걸 이게 있어요.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을 구할 때 이것에 이쪽에 컨덕션 밴드 쪽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의 숫자, density를 갖다가 정의하는 어떤 총값을 정의하는 어떤 숫자가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미 다 계산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떤 뭐 적분한 비슷한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의 페르미 펑션의 값 두 개를 곱하면은 N0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끔 NC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굳이 여러분들이 왜 이게 이렇게 왜 되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 이렇게 NC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Effective Density of State. 아무튼 이 값은 이 위쪽에 있는 집의 숫자와 어떤 연관성 있는 숫자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N0는 NC에다가 요 EC일 때의 EC일 때에서의 요 값, F의 EC 요 값을 곱하면 이렇게 N0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NC라는 것은 이미 계산했다고 그랬지. NC는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 이미 다 계산이 됐어. 2 곱하기 2파이 MN의 스타. 뭐였죠? MN 스타? 유효질량. 아니지. 뭐지? 이펙티브 매스는 매스인데 뭐해? 그렇지. 전자의 이펙티브네스지. 전자의 이펙티브네스. 그래서 자, 김찬혁 군에게 가점을 줄게. 자, 전자의 이펙티브네스야. 여기에. 응? 그러고 KT 온도의 함수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A 2분의 3승. H는 프랭크 콘스탄트고
KT. 온도가 올라가면은 집에서도 많아져. 이렇게 돼 있어. MA라는 건 정해진 수. 물론 이것도 온도하고 관련 있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온도의 함수긴 하지만 요거 2분의 3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NC는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와 관련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응? 거기다가 C 에너지 밴드 엣지에서의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의 페르미 값. 이거는 앞에상이 페르미 펑션에서 E 대신에 EC를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1 over 1 플러스 익스포넨셜 EC 마이너스 EF over K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데 EC 마이너스 EF 이게 어느 정도 값이 되냐면은 우리가 EC 마이너스 EV 이게 뭐지? EC 마이너스 EV가 그렇지 밴드갭이지. 그렇지 에너지 밴드갭이야. 에너지 밴드갭이란 말이야. 자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갭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 그렇지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단 말이야. 자 안우진 군 그다음 김도영 군. 자 1.1 일렉트론 볼트니까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 수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EC-EF 이것도 EF가 중간이나 약간 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뭐 적어도 0. 몇 X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될 거란 말이야. 될 거라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룸 템퍼러처일 때 KT는 0.0259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지? 0.0259 일렉트론 볼트. 안주석도 0.11 일렉트론 볼트 틀렸어. 자, 0.0259 일렉트론 볼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요 EC-EF KT보다 상당히 한 10배 이상 큰 값이야. 10배 정도 되는 큰 값이야. 10배 이상의 큰 값이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나 되냐면 굉장히 큰 값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1과 비교했을 때는 1은 없어도 상관없는 정도의 숫자야. 굉장히 큰 값이니까. 그러니까 FEC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얘의 인버스 뒤집은 거랑 똑같잖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오버 KT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N0는 NC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오버 KT가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알겠지? 응? 자, 여기서 NC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놨고 얘는 이펙티브 매스, 일렉트론 이펙티브 매스와 관련했다고 했어. 자, P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자 말이에요. P에 대해서도 P0. 자, P0에 대해서도 우리가 effective density of state, effective density of state에다가 거기에 일렉트론이 없을 확률을 곱하면 그게 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집과 관련된 어떤 수 effective mass of state 곱하기 요 EV 지점에서의 그런 어떤 페르미 펑션의 값 밸류를 곱하면은 곱하면 거기에 일렉트론이 있을 확률이니까 거기서 1 빼면 일렉트론이 없을 확률이 되잖아. 그렇지? 그거를 빼주면은 그걸 빼줘도 곱하면은 바로 P0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제 N0랑 똑같은 거야. 자, 그렇게 하면 1-F의 EV는 어떻게 되냐? 1- 이렇게 하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EV-EF 오버 KT. 자, 이때는 EV-EF는 굉장히 0. 몇몇의 큰 값이야.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야. 그렇지? 마이너스로 큰 값이야. 그러니까 KT와 비교해서 얘는 굉장히 큰 값인데 그러다 보면 얘가 KT와 비교해서 얘는 굉장히 큰 값인데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로 큰 값이야. 다시 말해서 얘는 굉장히 작은 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EV 마이너스 EF 오버 KT에 똑같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EV 마이너스 EF의 KT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된단 말이야. 1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얘는 필요 없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exponential EV 마이너스 EF 오버 KT가 되는데 앞에 것과 똑같이 폼을 만들려고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EV 오버 KT 이렇게 쓴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P0는 어떻게 되냐? P0는 MV exponential EF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EV 오버 KT. 오케이? 그래서 MV라는 것은 이미 구해뒀다고 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구해뒀어. 그래서 EV라는 것은 E 곱하기 2파이 MP의 사 얘는 effective mass of whole이란 말이야. whole하고 관련된 값이야. 곱하기 KT를 프랭크 콘스탄트 제곱을 하는 거에 2분의 3승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NC하고 MV NC라는 effective mass of effective density of states in conduction band하고 MV effective density of states in the valence band하고는 당연히 같은 값일 수가 없어. 같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요거는 effective mass of electron 홀이고 얘는 effective mass of electron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 오케이? 같지가 않아. 자, 모양은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는 다 잘 봐둬야 돼. 자, N0 NC 곱하기 effective density of state in the conduction band. 또 conduction band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면 EC가 여기 있고 아마 EF가 이 중간에 어디 있단 말이야. 그리고 EV가 이 밑에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EC 마이너스 EF. 자, 양수의 값이 됐지? 양수의 값이 된 거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자, 뒤에 P0도 마찬가지야. P0도 MV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EV가 된단 말이야. 이 F-EV 양수의 값이 된단 말이에요. 양수의 값을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런 걸로 똑같이 만든 거야. 자, 그래서 N0, P0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N0와 P0는 N과 P0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써봐.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옆에 놓고 같이 써봐봐. NC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컨덕션 밴드, N이니까 컨덕션 밴드에서 빼림 레벨 뺀 거에 KT. 자, 이렇게 되고 P0라는 것은 MV effective density of state의 at valence band란 말이야. exponential 마이너스 E F 마이너스 EV 오버 KT. 자, 여러분도 같이 종이 놓고 해. 종이 놓고 같이 써.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 N0하고 P0를 알아야 돼. N0하고 P0가 굉장히 중요한 놈이야. 뭘 알면 N0하고 P0를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뭘 알면 알 수가 있냐면 NC와 MV는 이미 구해져 있는 우리가 아는 놈이라고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놈. 뭘 알면 얘를 알 수가 있냐면 페르미 레벨을 알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는지 알면 페르미 레벨이 EC와 EF에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좀 이따 요 식이 아닌 다른 식을 쓸 거야. 요 식이 아닌 다른 식을 쓸 텐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일렉트론 우리가 요거를 이걸 할 때 요 N0와 P0 할 때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구별 안 하고 있어. 요 식은 다시 말해서 인트린식에도 맞고 익스트린식에도 맞는다는 얘기야. 맞는 식이란 얘기야, 이 식은. 그러니까 N0, P0. N0가 뭐라고 했어? N0가 the number of electrons in the conduction band at thermal equilibrium. at equilibrium을 책에 나오는데 나는 thermal이라고 붙여줄게. thermal equilibrium일 때, thermal equilibrium일 때 몇 놈이 일렉트론에 있고 몇 놈이 홀에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지. 그 숫자를 구하는 게 뭘 알면 되냐면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된단 말이지. 페르미 레벨이. 자, 그래서 요거 두 식을 갖다 한번 그러면은 요건데 당연히 여기서 ni란 놈은 인트린직일 때의 n0야. 인트린직일 때 n0는 똑같겠지. 마찬가지로 n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오브 kt인데 우리가 인트린직일 때의 페르미 레벨을 이 i라고 부르잔 말이야. 인트린직 레벨이라고 부르잔 말이야. 인트린직 레벨이라고 부르잔 말이야. 인트린직이라고 레벨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EF가 아니고 이 I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게 어디 있는지는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서 굉장히 가까워. 이 C와 이 V의 중간에서 굉장히 가깝지만 정확히 중간 아니야. 정확히 중간 아니야. 그럼 좀 다시 나와. 그러면 NI는 NC 곱하기 exponential EC-EI 오버 KT라고 하면 되고 PI 그러니까 인트린직일 때 홀의 숫자. 이때 NI는 당연히 PI지. NI는 당연히 PI란 말이야. PI라는 말은 사실 안 쓰냐. NI로 다 써버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PI를 한다면 MV 곱하기 EI-EV 오버 KT가 될 거란 말이지. 응? EI는 인트린직일 때의 페르미 레벨. 자, 여기서 우리가 N0 곱하기 P0, N과 P를 갖다 곱해보자 말이야. 요것과 요걸 곱해봐. 그러면은 당연히 곱해지면은 NC NV 나오겠지? NC NV 나오고 exponential EC-EF에서 EF-EV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놓고 더해주면 뭐냐? 어떻게 더해주면 어떻게 되면 EC 마이너스 EFF는 없어지고 EV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자, EC-EV 아까 뭐라고 했어? 에너지 밴드 갭.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 갭 NC 곱하기 MV 곱하기 E exponential 마이너스 EG 오버 KT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요때 N0 P0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인트린직이다, 익스트린직이다 얘기한 적 없어. 그냥 익스트린직일 때도 되고 인트린직일 때도 되고 다 맞아. 그렇지? 다 맞아. 그냥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때도 맞는 것이고 이때도 맞는 것이고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N0 P0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우리가 NI와 PI로 보자. 인트린직일 경우 우리 NI, PI를 자, 구하면 NIPI는 당연히 NC의 EC-EI고 MV의 EI-EV니까 EI 떨어지면서 똑같은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NC 곱하기 MV의 exponential 마이너스 EG 오버 KT. 자, 어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N0 P0는 NIPI. NIPI가 아니고 사실은 NI 스퀘어야. 그치? NIPI는 같은 거니까 NSK. 다시 말해서 다시 쓰면은 어떤 경우든지 일렉트론의 숫자, 인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의 숫자와 홀에 있는 베이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숫자를 곱하면은 그건 NI 제곱을 항상 만족해야 된다. 항상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자, NI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어? NI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어? 그렇지. 온도. 그러니까 온도에서만 결정되죠. 자, 그러니까 온도가 같으면은 항상 같아. 항상 같은 값이야. NI, 실리콘의 NI 값. 뭐 300K에서는, 그러니까 298K에서 룸 템퍼처였다. 1.5번 10습승. 이건 다 결정돼 있는 거야. 자, N0, P0는 뭐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어? 도핑에 의해서 변동된단 말이지. 도핑이 N쪽이 많으면은 딱 돈을 갖다 넣으면 N0가 많아져. 그리고 세터가 많아지면 P0가 많아져. 그렇지만 그래도 요거를 만족시켜야 한단 말이야. 요거를 만족시켜야 한단 말이야. N0, P0는 NI 제곱을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N0가 많아진다. 원래 인트린직일 때는 N0는 1.5 곱하기 10의 10승,
P0도 1.5 곱하기 10잖아. 그지? 그렇지만 이게 도핑을 갖다 돈을 넣어줘가지고 N0가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 P0가 줄어들어간단 말이야. 줄어들게 된다. N0 곱하기 P0는 NI 제곱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아무튼 여기서 NI의 제곱은 NC 곱하기 NV 곱하기 마이너스 2Z 오브 KT니까 NI는 루트 NC NV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Z 오버 KT. EZ 오버 2KT.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자, 우리가 이제 N0와 P0의 저 수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 이렇게 수식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NCMV 좀 복잡해. 응? 아까 수식도 좀 복잡했잖아. 그지? 이펙티브 매스와 관련 있고, KT와 관련 있고, 2분의 3승 나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좀 우리가 N0, P0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단순한 숫자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도 우리가 단순한 숫자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자, 뭐가 단순하냐면 NI가 단순해. NI가. 자, NI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NI를 갖다가, 이 NC, NC, 인트린식일 때의 일렉트론의 숫자를 한다면은 NC 곱하기 EC-EI 오버 KT 될 테고, 자, 아까 NI는 제곱을 시켜서 루트를 씌웠더니 루트 NC 오버 MV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오버 2KT라고 했지? 여기서 나왔던 요식이야. 여기서 나왔던 요식을 얘기한 거야. 요식이야. 그렇지? 자, 두 개에서 자, 우선 기본적으로 NC는 MV가 아니야. NC는 MV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NC는 MV가 같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MN 스타는 MP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자, 여기서 요 N0 N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KT인데 NC MV 보기 싫다고 그랬지? NI로 바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NI는 N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I 오버 KT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NC 대신에 NC를 갖다가 이걸로 만들어. 넘어가니까 EC 마이너스 EI 오버 KT가 되겠지. 마이너스 떨어져 나가고. 자, 요걸 갖다가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 N0는 NI의 익스포넨셜 어떻게 되냐면은 EF 마이너스 EI 오버 KT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EC가 떨어져 나가고 플러스 EF 마이너스 EI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P0도 마찬가지야. P0도 NI를 갖다가 홀에 대해서 만들면 MV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I 마이너스 EV 오버 KT잖아. 그렇지? 앞에 나왔던 식이야. 자, 얘를 갖다 MV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럼 MV는 어떻게 되냐면 NI의 익스포넨셜 EI 마이너스 EV 오버 KT잖아. 얘를 여기다가 대신 넣어주는 거야. 대신. 그럼 P0는 NI의 익스포넨셜 자, EV가 EV 플러스 EV 마이너스 EV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NI의 익스포넨셜 EI 마이너스 EF 오버 KT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N0는 NI 여러분도 옆에 놓고 써. NI에다가 익스포넨셜 E F 마이너스 EI 오버 KT P0는 NI의 익스포넨셜 EI 마이너스 EF의 KT 자, 요 두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식이야.
N0, P0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이야. N0, P0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는데 뭘 알려야 되냐면 NI라는 것은 이미 다 구해놨다고 그랬어. NI는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구해놨어. 일단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야. 자, 그럼 뭘 알면 여러분들이 N0를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EF와 EI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자, EF는 뭐고 EI는 뭐냐? EF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도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 도핑이 N타입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올라간다 그렇지? EI는 뭐라고 그랬어? 인트리직일 때의 페림 레벨이 있는 위치. 그거는 미들은 아니지만 미들에서 매우 가까워. 정확하게 미들은 아니지만 미들에서 매우 가까운 값이야. 자, 얘네 둘이 얼마큼을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N0 값도 구할 수 있고 그걸 갖다 EF-EI가 아니고 EI-EF 하면은 P0도 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자,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어? 우리가 요 수식을 가지고 N0, P0를 구하는 거야. N0, P0를 구하는 거야. 응? 우리가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이 인트리직 레벨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은 위로 떨어져 있다. 그럼 EF-EI는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N0는 굉장히 큰 양수값이 될 거야. 근데 EI-EF는 음수가 되겠지. 그 때문에 P0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거야. 굉장히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N0 곱하기 P0는 얘네들은 없어지고 NI의 스퀘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오케이? 그렇죠? 참 얘가 너무 버벅거리는 것 같아. 저거 많아서 숫자 없애고 다시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NC와 NV가 같다고 보면은 EC-EI는 2분의 1이지. 다시 말해서 같다라고 보면은 같지 않아. 근데 그냥 예를 들어본 거야. 같다라고 보면은 EC하고 EV는 어떻게 되냐면 EC하고 EV를 어떻게 보 여기서 어, NC는 EI-EC-EI고 다시 풀면 NC, NV는 exponential EG 오버 2KT니까 여기 두 개가 같은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 같은데 만약에 NC와 NV가 같다고 치면은 NC와 NV가 같다고 치면 얘와 얘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EC-EI는 2분의 2G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EC에서 EI는 얼만큼 떨어졌냐면은 요 에너지 밴드 갭의 절반이다. 즉 다시 말해서 EI가 정확하게 미들 오브 에너지 밴드 갭이란 말이지. NC가 NV와 같다면 이렇게 돼야 돼. 원래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같지 않아. 같지?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한 값이 있어. 그건 좀 이따 계산을 할 거야. 아무튼 알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거. 이 수식 무지하게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숙제만 따가면 계속 외우게 돼 있어, 이거는. N0는 부르면은, N0는 NI의 exponential EF-EI 오버 KT.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지금. 외우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N0를 갖다가 알기가 사실은 더 쉬워. EF가 EI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 보다는 N0를 알기가 더 쉽다고. 왜 N0를 더 알기가 쉽냐면 우리가 도핑을 얼마나 줬는지를 알면은 도핑 레벨이 N0란 말이지. N0를 알기가 더 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이 구하는 건 뭐냐면은 페르미 레벨이 얼만큼 EI에서 떨어졌는지를 많이 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EF-EI는 KTLN의 NI 오버 N0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수식도 굉장히 많이 써. 요거 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N0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의 숫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캐리어의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은 EF와 EI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말하면 돼. 뒤에 문제가 있나?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자, 우리가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보통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을 주거든. 시간을 주고 이걸 풀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풀어봐요. example 3. 63페이지 있는 걸 갖다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놓고 풀어. 실제로. 지금. 내가 한 2,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풀어봐요. 다들 풀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읽어보고 얘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알고 풀어봐야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풀어주는 거 아무도 안 돼.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다 이런 식이야. 이거보다 훨씬 어렵지. 이거보다 절대 쉽지 않아. 이건 그 중에 굉장히 단순한 것이고 단순한 형태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푸는 문제야. 대부분 다 푸는 문제지 뭐가 에너지 밴딩이 뭡니까 쓰세요 이런 거 절대로 없어. 거의 없어.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니까 실제로 풀어봐요.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걸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봐요. 뭔 얘기인지.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알게 되는 거지. 절대로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되지는 않아. 그건 확실한 거야, 그거는. 해봐야지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적어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지. 이 문제가, 뭘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거는 와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보고 들어가야지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저기 있을 때는 강의실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푸는 걸 하나하나 보고 나서 내가 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다고 내가 믿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중이었어.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실리콘 샘플이 doped with 10 to 17 아르세닉 어톰. 아르세닉은 몇 가죠? 그렇죠, 5가지.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5가. 자, 5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타입이 뭐지? 도너지, 도너. 도너. 그러니까 얘는 무슨 타입이 되는 거지? 그렇지. N타입이 되는 거지. N타입이 된단 말이야. 자, N타입 도너가 되는 실리콘 샘플. 다시 말해서 얘는 ND란 말이지. ND가 10의 17승 per cm 남승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가정에 하나 해줘야 돼. 얘가 얼마만큼 아이오나이즈가 됐는지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알세니가 굉장히 가깝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이퀄리브리움 홀 컨센트레이션 P0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300K일 때 P0가 얼마냐라는 걸 구하는 게 문제야. 자, 이게 fully ionized 됐다라고 내가 문제라면 내가 얘기를 해줬을 거야. 자, 얘가 fully ionized 됐어. 그러면은 P0가 얼마냐? 이 값은 결국 무슨 값이 돼? 얘는 ND 값은 ND 값이 무슨 값이 되겠어? 그래서 그렇지. ND는 ND 플러스 fully ionized 됐으니까 얘는 결국은 무슨 뭐냐면 얘는 N0 값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응? N0 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N0 값이 10의 17승이란 말이야. N0 값이. 10의 17승이란 말이지. 응? 자, NI는 얼마였지? 얘가 인트린식 1다면
1.5 곱하기 10에 10승이란 말이지. 자,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봐봐. 어때? 엄청나게 큰 차이야. 엄청나게 큰 차이. 전에 물어봤었지. N0가 이게 도어펀트 익스트린식 되면은 인트린식 된 놈, 서멀리 제너레이션 되는 놈 없어요? 있어. 물론 있어. 지금 얘를 더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지. 어? 10에 17승만큼인데 거기다가 다시 말해서 그냥 이 숫자로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돈을 1000만 원? 그러면 그리고 여기 1원짜리 하나가 있어. 그럼 내가 돈을 얼마를 가졌다고 얘기해? 1000만 1원 가졌다고 얘기 안 한다고. 1000만 원 가졌다고 얘기한다고. 왜냐면 1원이라는 게 너무 미미한 숫자니까. 그랑 똑같은 거란 말이지.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다 커버를 해버리는 거란 말이지. 자, 우리가 구할 거 P0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N0 곱하기 P0는 NI의 제곱.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P0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NI의 제곱을 N0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10승 1.5 곱하기 10의 10승 즉 2.25 곱하기 10의 10승 10의 10승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돼? 계산해서 요 뒤에 있지? 얼마? 어?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거 뒤집혔다, 그지? 이거 뒤집혔다, 그지? 두 개가. 그지? 이거 뒤집혔어, 두 개. 쏘리. 그러니까 2.25 곱하기 10의 20승을 10의 17승을 나눠주는 거야. 그렇지? 얼마가 되냐면 2.25 곱하기 10의 3승.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개 이건? 2250개. 자, N0 몇 개였어? 10의 17승. 10의 17승. 어마어마한 숫자지? P0 2250개. 매우 작은 숫자지? 알겠지? 도피를 통해 가지고 N0를 이렇게 높여주면 P0는 그렇게 작아진단 말이지. 왜? 이걸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N0가 굉장히 많아지면 P0가 그렇게 작아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또 뭘 먹어? Where is EF relative to EI? EF와 EI를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N0는 NI의 exponential EF-EI over KT. 그러니까 EF-EI는 KT에는 N0를 NI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N0 10의 17, NI 1.5의 10의 10승. 두 개를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답이 0.407 일렉트론 볼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C하고 EV 얼마큼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 1.1 일렉트론 볼트. 그렇지? 자, EI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그랬지?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그랬지? EF가 어디 있는가? EF가 페르미 레벨이 0.407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0.407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알았지? 편이 안 넘어갔네? 그냥 거기야. 0.407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뭐 이걸 중앙은 아니지만 중앙이라고 본다면 0.5면은 굉장히 컨덕션 밴드 쪽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 수식을 쓴 거란 말이야. 이 수식을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야, 우리가. 알았지?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꼭. 반드시. 알았지? 그리고 이 수식. 꼭 기억하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각형까지 쳐놨지. 자, temperature dependence of carrier concentration. 우리가 carrier concentration이 얼만큼 temperature dependence 있는지를 보여준 거야. 아까 우리가 NI에 대한 수식, 그렇지. NI는 루트 NCMV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z over 2kT라고 우리가 여기서 구했어요. 여기서. 그렇지. 요 앞에서 이렇게 구했단 말이지. 그렇지? NI는 루트 NCMV 다시 기억하지만 effective density of state at conduction band EV effective density of state at valence band EG 에너지 밴드 갭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NC 앞에서 나왔었어. 2 곱하기 2파이 오버 2파이 곱하기 MN star KT over H제곱 MV 2 곱하기 2파이 K MN P KT over H제곱 2분의 3승 이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루트를 씌우면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고 2분의 2g over 2kt 이렇게 된단 말이야. NI의 온도 NI가 자 여기서 보면은 온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 온도와는 여기도 온도가 있지. 여기도 온도 텀 있어. 그리고 여기도 온도 텀 있지. 그런데 얘는 지수 텀이야. 그냥 안에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텀이고 얘는 익스포넨셜 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텀이 훨씬 더 디펜던스가 큰단 말이지. 얘는 거의 무시해도 돼. 얘에 의해서 변하는 정도는 무시해도 되고 얘의 익스포넨셜리 변하는 텀이 중요하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NI의 온도의 텀은 K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1에 비례한단 말이지. 물론 2분의 2지겠지만 이렇게 있지만 자 이걸 갖다가 만약에 로그를 잡는다. ln ni의 t를 잡으면은 어떤 텀이 붙고 마이너스 2k t분의 2g 물론 이 앞에 지수가 이렇게 이런 텀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ln ni ln ni 로그로 잡아도 돼요. 로그로 잡아도 이 앞에 뭐 상수만 붙으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은 온도 t분의 1이고 t분의 1 또는 kt분의 1하고 이 로그 ni ni는 우리가 다 한다고 했어.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 이건 다 구해놨어. 온도별로 그 값을 갖다가 t분의 1에다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직선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직선이 나오길 수밖에 없어.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요 기울기는 무엇과 관련된 값이냐면은 에너지 밴드 갭과 관련된 값이 된단 말이지. 에너지 밴드 갭. 응? 물론 마이너스 없지. 자,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크다.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작다잖아.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크다. 무슨 얘기냐? 에너지 밴드 갭이 크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로 에너지 밴드 갭이 작다.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작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 밴드 갭이 작다라는 얘기야. 점원유 작다라고 했어. 가리 말씀해도 크다라고 그랬어. 앞에서 나왔었지? 점원유 0.6 일렉트론볼트, 가리 말씀해도 1.4 일렉트론볼트, 실리콘 1.1 일렉트론볼트. 그 순서대로 에너지 밴드 갭의 기울기 NI의 온도 디펜던스의 기울기가 결정된단 말이죠. 알겠죠? 응? 자, 그래서 300K일 때 실리콘 1.5 곱하기 10의 10승, 저음원유 2.5 곱하기 10의 13승, 갈륨알세나드 2.2 곱하기 10의 6승. 이 값 자체도 에너지 밴드 갭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지. 에너지 밴드 갭이 넓으면 당연히 뛰어넘기 어려우니까 값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좁으면은 뛰어넘기가 좋아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완전한 비례관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 기울기는 온도에 따른 요 기울기는 바로 에너지 밴드 갭과 관련이 있는 값이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이런 놈을 하나 놨다. 이런 실리콘을 찾았다. 그럼 얘의 에너지 밴드 갭은 1.4 일렉트론 볼트보다 훨씬 큰 놈이란 말이지. 어? 훨씬 큰 놈이 된단 말이에요. 응? 알겠죠? 응. 자,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vs inverse temperature. 템퍼처하고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한번 비교해보자. 여기서는 지금 NI를 비교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N0, P0를 갖다 말하거든. N0를 얘기해보자. N0는. N0는 NI야. 언제? 인트린직일 때. 그러면은 얘는 이걸 로그로 잡았을 때 로그하고 t분의 1로 잡았을 때 1 over t로 잡았을 때 t분의 1로 잡았을 때 어떤 거냐면은 직선을 간다고 그랬어. 언제? 이거 바로 앞에서. 그렇지? 이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지? 이 기울기가 에너지 밴드의 관련 있는가? 에너지 밴드의 관련 있는가? 그렇지? 에너지 밴드의 관련 있는가? 필요하지. 자, 요 선은 인트린직. 인트린직일 땐 당연히 요 선을 따라서 N0가 움직일 거란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익스트린직이면 어떻게 되냐? 익스트린직이면 얘가 다 도핑을 했어. 도핑을. 얘를 도핑을 10의 15승의 도너를 했어. 10의 15승의 도너. 10의 15승의 도너를 했어. 그러면은 그냥 10의 15승 아니에요? 10의 15승 ND N0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맞지. 근데 내가 N0와 ND가 같은 경우라는 거는 언제 같다 그랬어? 언제 같은 경우라고 했어? 그렇지. fully ionized 됐다. 야, 이 친구, 최승원 친구는 이 일을 한 건데 쓸 시간이 없었나 보다, 그지? fully ionized, 둘다 점수 줄게. fully ionized 됐을 때만 N0가 ND라고 했잖아, 그지? ND가 되는 건 ND 플러스가 되는, N0는 사실 ND 플러스잖아. ND가 ND 플러스가 되려면 얘가 fully ionized 됐다는 얘기야. fully ionized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EC와 EV가 있고 여기에 도너 레벨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지? 도너 레벨이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도너 레벨의 일렉트론이 워낙 EC와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서멀 에너지만 있어도 다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약간의 서멀 에너지가 있어야 올라가는 말이야. 만약에 없으면은 얘는 못 올라가. 그지? 만약에 제로 K다. 이건 서멀 에너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라고. 그럼 하나도 못 올라가. 그러면 얘는 N0는 이때는 굉장히 작은 값이랄 거란 말이지. NI 값과 같을 거란 말이야. NI도 굉장히 작은 값일 거란 말이야. 아무튼 이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지만 얘가 N0가 ND가 ND 플러스가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 값을 유지했었단 말이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10에 15승인데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냐? NI가 ND보다 작을 때만이야. 작을 때만. 만약에 NI라는 놈은 온도에서 계속 많아진다고. 온도에서 계속 많아진 이 NI가 ND보다 커지면은 훨씬 커진다. 이런 뭐냐? 이 실리콘 이것도 결국은 인트린직이랑 똑같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NI가 온도 올리면 계속 커져. 그래가지고 얘가 한 10에 17승 정도 돼. 얘가 한 10에 17승 정도 돼, NI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10에 17승 됐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어떤 일이냐면은 얘는 10에 15승밖에 안 돼. 그지? 합치면은 그럼 얘 값이지. 그지? P0도 10에 17승이고 이렇게 될 테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얘는 이 물질은 이 온도가 되면은 그건 인트린직이란 말이지. 거의 익스트린직이 아니고 얘는 무시해야 된단 말이지. 그 정도가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가면은 결국은 인트린직보다 많아지면 얘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얘도 인트린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가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 머저리티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머저리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은 아이오나이제이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익스트린직 때 이렇게 유지되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인트린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이거 맞춰서 올라가면 잔꼬리가 자 되더라 라는 거야. 알겠죠? 알겠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없어? 자, 아무튼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는 다 이런 식의 계산하는 문제야. 계산하는 문제지. 뭐 외워가지고 뭐 이거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거에 맛을 한번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 아까 외우라고 했던 식들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안 외워도 사실 나중에 다 알게 돼. 그냥 쓰다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문제를 풀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된다고. 이거 싫다? 그럼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싫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계산하고 얼마큼의 캐리어가 있고 얼마큼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머저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없어지고 생기고 이걸 하는 건데 이걸 계산하고 못하겠다? 그 시간에 안 한다? 이 과목 전체 들을 필요 없어. 그걸로 다 끝나는 과목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들 몸 조심하고 건강하고 네,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